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요즘에 뭐 거의 매일 새로운 법이 나오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혼란해 합니다. 뭐 이거는 수능 정도로 공부를 해도 못 따라간다. 수능 정도는 아니죠. 저도 제가 애시당초에 부동산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정도 같았으면은 차라리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각종 고시를 모두 합격하고 남았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도 실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요즘에 또 많은 댓글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또 부장권에 대한 댓글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장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취득세, 뭐 양도세,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부장권을 거래하다가 갑자기 뭐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또 투기 과열 지구로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해 하시는데, 자, 부장권의 이제 주택수죠. 이 주택수가 왜 중요합니까? 이 규제 지역 안에서는 2주택 이상부터는 바로 종부세가 많이 올라가고요.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요. 모든 세금 면에서 또 취득세도 마찬가지죠. 취득세도 이번에 바뀐 게 요율이 8%, 12%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이 부장권 편에서 취득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권은 취득할 때 이게 부장권, 입주권 형태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사할 예정이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주권도 마찬가지죠. 입주권도 조합원 주택이었다가 허물고 나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 권으로 끝나는 거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부장권은 특히나 취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할 때, 취득할 때 이거 취득세를 낸다는 거죠. 부장권은. 일단 이번에 바뀐 취득세 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은 7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이니까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1주택, 2주택, 3주택까지는 6억 이하, 6억에서 9억 사이, 9억 이상, 이게 이제 1에서 3%까지 이고 4주택부터가 4%였죠. 다주택자도 취득세 강화가 나왔었죠. 법인은 뭐 1에서 3%, 그러니까 법인은 완전 혜택이 있었죠. 몇 차에 있던지 간에 무조건 그 구간에 따라서 이런 혜택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게 뭡니까?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 아니냐 바뀌냐. 조정 대상 지역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서 1주택은 1주택, 실거주할 1주택은 그대로 간다. 이게 1에서 3% 구간에 따라서. 근데 2주택부터가 갈립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의 8%, 비조정 대상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까지는 일반 취득세 1에서 3%. 자, 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은 12%,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이면 어디든 간에 취득세는 12%, 법인은 1주택, 2주택 상관없이 무조건 12%. 법인 이번에 또 조용한 평화로운 곳에 핵미사일 날렸습니다. 법인으로. 원자포탄 날렸어요. 법인 쪽으로. 개인들한테도 지금 뭐 소나기를 갖다가 보내다가 지금 태풍까지 보냈는데 법인은 뭐 한 방이죠. 뭐. 이게 바뀐 취득세는 이미 이제는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취득세 편에서 사례 첫 번째로 기존 주택 외에 분양권을 7월 10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2주택 적용이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시 취득세를 8%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분양권을 샀을 때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입주가 할 때 이제 취득을 소유권 이전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8%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즘에 거의 이 부장권 전매가 다 거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발표 시점 이후로는 뭐 입주 때까지 거의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사면은. 그래서 이걸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단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제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장권을 사서 입주를 하죠. 이게 이전하죠. 이전하고 나서 이거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지금 현재는 적용되는 게 뭡니까?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그 이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3년 이내에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 되는 거.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절세를 위해서는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조건에 맞게 취득할 것. 이게 하나의 절세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 자,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분양권 주택수 포함으로 중점적으로 체크할 두 번째는 바로 양도세. 양도세 중요하죠. 보면은 이제 가끔 그 상담 오시는 분이 팔고 나서 또는 계약하고 나서 봤더니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제발 좀 있잖아요. 뭔가 저지르시기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돈 벌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매달 몇십억 움직이면서 그건 뭐 몇십만 원도 안 쓰려고 하는 게 그건 뭡니까 그게. 그 저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저지르고 나서 다시 옵니다. 상담받으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돈 아끼려고 세무도 마찬가지예요. 세무도. 제가 이제 뭐 증여 전문 세무사 뭐 이렇게 연결도 해드리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제가 뭐 고라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예. 세금에 따라서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 양도세 보겠습니다. 자, 양도세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을 이제 합니다.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원래는 예전에는요. 청약할 때 주택수에 포함 분양권은 아예 안 시켰습니다. 무주택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시킨다. 이게 점점 강화되는데 이제는 양도할 때는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하나, 분양권 하나 있으면 이 주택을 팔 때는 중과를 안 시켰는데 이제는 중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2021년 1월 2일 이후. 내년부터 이제는 주택 하나, 분양권이 있는데 분양권을 주택으로 생각 안 하고 예전처럼 생각하고 주택을 팔았다. 갑자기 중과가 나옵니다. 비과세까지 생각했는데 세금 차이 엄청 나겠죠. 그래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양도세 중과.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은 일반 과세가 6에서 42%죠. 최고 높은 게. 그리고 나서 2주택을 팔 때는 플러스 10%를 더하고 이게 2주택일 때 여기 나옵니다. 3주택일 때는 20%인데 어떻게 됩니까? 10%씩 올라갑니다. 언제부터? 내년 6월 1일. 그래서 다주택자가 만약에 길게 가지고 갈까 아니면 내년 5월 달까지 팔아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무조건 또 뭐 겁먹고 팔 필요는 없고 약간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봐야 됩니다. 종부세도 봐야겠죠. 예. 자, 계속해서 분양권을 주택수로 볼 때 체크해야 될 상황 사례를 계속 보면 기존 주택 이외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2주택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플러스 10%. 이게 이제 2021년 6월 1일 이후로는 플러스 20%가 됩니다. 2주택은. 자, 분양권 하나, 주택 하나. 뭐 주택을 팔았다, 뭘 팔았다. 이제는 6에서 42%의 세금, 주택을 팔았을 때에 플러스 2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2% 이상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3주택 때는 어때요? 72%. 예.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분양권을 취득할 때에는 특히나 양도세 절세를 위한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조건 확인할 것. 자, 2주택 있다 그러면 일시적 2가구 주택의 조건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분양권이 입주할 때 취득을 하면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면 취득세도 중과는 안 되죠. 일반세율. 그리고 이거를 조정 대상 지역 아니면은 뭐 1년에 팔아야 되냐 몇 년에 팔아야 되냐 그건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거기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일시적 일가구 2주택에 맞게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다주택자의 경우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예.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으면 중과가 10%씩 더 더해지기 때문에 분양권 양도세율 변경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죠. 양도세율. 현행에서 보면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만 50%였어요. 지금 현행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 주택은 1년 미만일 때 양도세율이 40%고요. 1년만 넘어가면 이제 기본세율이었죠. 근데 이제 개정돼서 바뀐 게 이게 이제 내년 6월 1일부터입니다. 바뀐 게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지금 현재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입주 때까지는 이제 60%입니다.
사실상 엄청나게 분양권을 진짜 사람이 살기 전에는 권리만 가지고는 니네가 장사해 먹지는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시 주택 입주권 분양권 세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주택 입주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다면 괜찮지만 분양권의 경우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적용, 사실상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상대적으로 전매 제한 강화와 분양권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청약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는 지역은 실수요자들한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보를 잘 알고서 실수요자들은 또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분양권이 바뀐 거,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일시형 일가 이주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고민 이메일과 문자 상담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취합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고민이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